진해 군항제 기간 창원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4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통역과 안내는 부족한 현실입니다. 봄축제 등 야외 활동이 늘면서 경남 지역 헌혈은 줄고 있습니다. 특히 A형과 O형 혈액 수급이 급감해 심각한 상황입니다. 프로농구 창원 LG 세이커스가 지난 29일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플레이오프로 직행합니다.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중학생들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고등학생 4명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경남뉴스입니다. 4년 만에 열린 진해 군항제를 보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행사장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었지만 이들을 위한 배려는 부족한 현실입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진해 벚꽃 명소인 여자천입니다. 분홍빛 벚꽃을 배경으로 관광객들은 사진을 찍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그 사이로 외국인 관광객들도 눈에 많이 띕니다. 중국과 일본 등 국적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배려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관광객 안전을 위해 설치된 현수막은 전부 한글로만 적혀 있습니다. 영어가 표기된 체험 행사장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车子不能进都看得懂，走哪里就看不懂。 일부 상인들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불친절과 강매 분위기 때문입니다. It's quite busy, but very busy. Not anything we haven't seen before. So I think because it's quite early in the day, it's still quite nice. So not uncomfortable. 가장 큰 문제는 관광 통역 안내사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자천 인근 관광 안내소 3곳을 찾았지만 2곳은 평일에는 통역 인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통역 오늘 안 나와요? 아니요. 어쩐 다음에 오늘 여기까지 안 나오네. 그나마 통역사가 있는 곳도 자리를 비우면 대체할 인력이 없습니다. 이번에 통역을 좀 도와주시죠. 우리 통역 아닙니다. 아, 그 혹시 통역하는? 통역한 잠깐 식사하러 가셨는데. 이 식사하고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창원시는 진해 군항제 동안 관광 안내소 7곳을 운영하지만 주로 국내 관광객 위주입니다. 이마저도 눈에 잘 띄지 않아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 관광 지도가 있어도 관광객들이 가져가지 않습니다. 전문적으로 어느 지역, 어느 국가, 어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니까는 저희들 이번에는 좀 상당히 좀 저희들 준비하는 기간이 좀 짧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올해 진해 군항제를 보기 위해 창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 관광객은 약 40만 명. 한때 외국인 전용 관광 안내소까지 운영했던 창원시의 세심한 배려가 아쉬운 대목입니다. 헬로TV 뉴스 표영민입니다. 이충무공 선양군항제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진해군항제 바가지 요금과 관련해 30일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축제위원회는 군항제 장터 음식의 비싼 가격과 저품질 등의 보도와 관련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또 남은 기간 장터 음식점을 대상으로 가격과 음식의 질, 위생관리 등에 대해 철저한 감독과 지도를 하고 위배 시 폐점과 강제 퇴출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전했습니다. 요즘 전국에 봄꽃 축제가 이어지면서 야외 활동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와는 반대로 헌혈량은 급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방역 완화로 의료기관을 찾는 사람들은 다시 증가했는데 이러다 수혈용 혈액 공급마저 어려워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즐거운 나들이 계획 가실 때 혈액이 필요한 이유도 잠시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요?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일 오전 헌혈의 집 창원센터. 오늘도 이웃을 위해 자신의 혈액을 나누려는 마음들이 이어집니다. 헌혈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내가 사람들의 도움을 준다라고 할 때 특별히 많은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조그마한 이 작은 실천이 사람들에게 도움도 줄 수 있고 한 생명을 살리는데 조금이나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헌혈을 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리두기가 풀리고 야외 활동이 늘면서 헌혈 참여 감소는 뚜렷합니다. 코로나가 심각했던 지난해까진 평일 낮에도 헌혈자리 절반 정도는 채웠지만 요즘은 그마저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는 수치로도 나타납니다. 응급혈액 적정 보유량은 하루 5일분. 29일 오전 10시 기준 경남 혈액 보유량은 3.81분에 불과합니다. O형과 A형의 부족은 더 심각합니다. 지난 21일 O형 보유량은 1일대로 떨어졌고 위급 소식에 단체 헌혈로 간신히 위기는 넘겼지만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문제는 코로나 이후 감소하던 수혈용 혈액이 최근 상황이 풀리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혈액 부족이 길어지면 병원에서 수술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현장에서는 애가 탈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구하는데 꼭 혈액이 필요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없다, 너무 힘들다 이런 부분이 가장 힘들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 뭐 환자분들도 병원 많이 찾다 보니까 혈액이 더 부족한데 일반 시민분들께서는 꽃놀이도 좋지만 한 사람 생명도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헌혈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마스크 없이 다시 맞이한 화사한 봄. 그러나 한편에선 부족한 헌혈로 생명이 지지는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창원 LG 세이커스가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2위 자리에 앉아 플레이오프로 직행합니다. 최근 몇 년간 하위권을 맴돌며 아쉬움을 보여줬던 창원 LG가 이제는 달라졌는데요. 수많은 팬들의 응원 가득한 현장, 김수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타올라 넘치는 창원의 열정과 LG의 승리를 함께하라. 이게 안좋아하냐? 좋은 팀 만들어가겠습니다. 좋은 문화를 가진 멋진 팀 만들어가고 또 프로야구에서도 항상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창원 LG에게 좋은 창원 LG 세이커스가 플레이오프 직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지난 29일 열린 정규리그 최종전에서 울산 현대모비스를 누르고 2위 자리를 지킨 겁니다. 플레이오프 진출은 4년, 4강으로 바로 가는 정규리그 1, 2위 안착은 9년 만입니다. 창원 LG 세이커스는 그동안 부진했던 서름을 딛고 이번 시즌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탄탄한 수비와 짜임새 있는 공격, 놓치지 않는 집중력은 결국 좋은 성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6라운드 이제 순위 경쟁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6라운드부터 플레이오프가 시작됐다고 느낄 정도로 정말 많은 응원을 보내주셨거든요. 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플레이오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로농구 중에서도 충성심만큼은 최고로 꼽히는 창원 LG 팬들은 아낌없는 응원으로 화답했습니다. 이번 시즌 평균 관중 수는 2,300여 명.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지난 시즌보다 2배 넘게 관중도 늘었습니다. 선수분들 이번 시즌 말고도 플레이오프도 남았고 다음 시즌도 남았으니까 다치지 말고 경기하시면서 정말 몸 신경 잘 써주셨으면 좋겠고 계속 봄농구 볼 수 있게 건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원 LG 화이팅! LG 세이커스 다치지 말고 화이팅! 네. 달라진 실력과 함께 팬들의 사랑까지 등에 업고 플레이오프로 달려가게 된 창원 LG 세이커스. 챔피언 결정전 트로피를 갖기 위한 창원 LG의 4강은 오는 4월 13일부터 오전 3승제로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중앙과 지방의 고위공직자 2,037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19억 4,625만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재산 규모별로 좀 보겠습니다. 20억 원 이상이 3명 중에 1명꼴인 63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전인 2021년 말 기준 당시 고위공직자들의 평균 재산보다 3억 2천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고위공직자 가운데 재산 1위는 조성명 강남구청장으로 532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77억 원을 신고했는데요. 신고 대상자 가운데 73.6%가 재산이 증가했습니다. 변동 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 상승으로 분석됩니다. 독립생계를 이유로 직계 좀비 속의 재산 공개를 거부한 공직자는 812명으로 전체 39.9%에 달했습니다. 공직자 윤리는 이번에 공개된 공직자의 재산 변동 사항을 오는 6월 말까지 심사할 계획인데요.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선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 등록을 유도해야 합니다. 등록한 재산 사항에 대해선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엄정한 심사가 이뤄져야겠죠.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고등학생 4명이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중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고등학생 A군 일행은 지난 18일 오후 9시쯤 김해 어방동의 한 공원에서 중학생 B군 등 중학생 3명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B군의 일행이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때렸고 공원에 사람이 늘자 수백 미터 떨어진 빌라 주차장에서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피해 학생들의 진술을 토대로 추가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오는 31일 개최 예정이었던 창녕군수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무산됐습니다. 토론회를 주관했던 공명선거실천 군민운동본부는 공명선거 실천 방안과 정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후보자들의 비협조로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군민운동본부가 제안한 정책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성기욱 후보와 무소속 박상재, 하강돈 후보만 출마 의사를 밝혔고 무소속 한정우 후보는 조건부로 참여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운동본부는 이번 토론회가 국민들의 부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한 것은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국민운동본부는 단 2명만 참여한 후보자 방송토론 1개를 보완하고자 후보자 7명 모두 초청해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30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경찰이 민간인을 사찰하는 국가정보원을 비호했다며 규탄했습니다. 경남본부는 지난 2월 있었던 금속노조 경남지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이 기자를 사칭했음에도 방조했고 오히려 나서서 국정원 직원을 경찰이라고 비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경남경찰에 국가정보원의 불법을 수사하고 국정원 관련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라며 경남경찰청장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고 공식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해시가 스마트도시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스마트도시 국제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인 ISO가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도입한 인증제도로 영국 표준협회에서 스마트도시 사업 성과와 성숙도가 세계 수준인 도시에 부여합니다. 시는 최종 심사 결과 역량과 스마트도시 개발 인프라, 디지털 포용 등 22개 모든 항목에서 3등급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국제인증을 획득한 지자체는 세종시 등 13개 도시이며 국내외 인증까지 모두 획득한 지자체는 김해, 대구, 수원, 강릉, 서울, 서초구까지 5개 도시입니다. 양산 시민축구단이 2024년 창단돼 2025년 K4 리그를 목표합니다. 양산시는 시체육회와 축구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산 시민축구단 창단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으로 시는 우수 시민축구단 벤치마킹과 조례 제정, 선수단 구성 등 시민축구단 창단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가보훈처 경남동부보훈지청이 진해 군항제가 열리는 다음 달 3일까지 여자천과 경화역, 진해로 일원해서 벚꽃만끽 보훈만끽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은 홍보부스와 사전 전시회, 국가보훈부의 바란다 등이 운영되며 2023년 캘린더 속 보훈을 주제로 전시 및 퀴즈, 체험 이벤트 등도 함께 진행됩니다. 경남동부보훈지청은 지역축제를 통해 생활 속 보훈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밀양 삼랑진 딸기 시베지 축제가 31일부터 오는 2일까지 삼랑진 농협가공농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딸기 부채와 방향제, 딸기빵 만들기 등 가족 단위의 관광객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